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하고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범여권 의원 173명이 내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정은 남매가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과잉 진압으로 숨진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린 지 닷새 만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흑인이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사임했지만 또다시 항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학대당한 채 발견된 10살 여자 어린이의 의붓 아빠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 선처를 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나는 분해가고 잠을 못 잤다. 나도 5 키우고 손녀가 2이나 있는데 요새 짐승도 그리 안 키운다. 재난지원금이 풀린 뒤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겹살 특수 속에서도 양돈 농부가 웃지 못하는 독사정 사공성근이 간다 해서 취재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어제 비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된 오늘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끝내기 안타가 터졌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입에서 끝내 무력 도발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터진 뚝처럼 비난과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는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태로까지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젯밤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파국을 선언하고 대남 무력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지난 9일 통신선 차단에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담화문 전면을 게재하며 대남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오보익 장군님 미래성을 전하는 기사를 읽고 인민의 징벌은 막지 못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북이 완충 수역으로 합의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거나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고사포로 조준 사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충구역 내에 이제 해안포 같은 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면서 어선들을 동조해가지고 NLL을 넘어오고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저희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지난해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북한이 이 정도까지 으름장을 놓는 마당이니 침묵하던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새벽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뭘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3시간여 만입니다. 기존 NSC 상임위원 외에도 군 작전을 총괄하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역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사흘 전 NSC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정치부 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역할을 못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표출, 또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맞물려 있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지난 2년간 남북, 북미 정상이 많은 대화를 했지만 실제 얻은 성과는 없다는 불만이 큽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 보니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가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불만을 표시하려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북 관계에 정통한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건 쉽게 말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존엄을 비방하는 대북전단이 먹잇감이 됐다는 겁니다. 네. 대북전단이 없었다면 다른 꼬투리라도 잡았을 거다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메신저도 주목이 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왜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요? 네,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낸 김여정.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악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생인 김여정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알리면서 2인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과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한 발 물러서 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라면서 북한을 겨냥한 듯한 말도 했습니다.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자, 이런 와중에 법여권 의원들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평화 분위기를 계속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경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데요.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법여권 17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미중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지옥에 빠뜨려 놓고 의붓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탈출한 아이가 근처 야산을 거쳐서 마을로 갔다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 아빠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9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딸한테 죄책감 없습니까? 의붓 아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1차 조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할 때 도구를 사용한 점도 감안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다며 경찰에 선처를 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이 무서워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분해가고 잠을 못 잤다. 나도 5 키우고 손녀가 2이나 있는데 짐승도 그래 안 키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낳은 자식이든 아니든 무조건 어린이는 보호해야 돼요.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엄마는 2주가량 행정 입원을 거친 뒤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30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환자는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가요. 3차, 4차 감염으로 가면서 젊은 층으로 나이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명성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입니다. 앞서 리치웨이에 방문했던 69세 여직원과 접촉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여성은 확진 판정 전까지 강남구 어학원과 서초구 주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 격리 끝날 때까지 적어도 23일까지는 퇴소를 할 것 같아요. 아직 좀 이 상태예요. 학원 수강생인 20대 남성 2명이 확진되면서 이들이 다니던 운동시설 2곳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 곳에선 추가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고 다른 곳에선 이용자와 직원 25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수는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문자 40명 외에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경우가 3배가 넘습니다. 초반 고령층에 이어 활동 범위가 넓은 젊은 층까지 번지면서 감염 경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수도권 집단 감염 추이가 강화된 방역 조치의 성패를 가를 거라며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진원지였던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 그 섬뜩한 악몽이 재현되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파디라는 농수산물 시장이 감염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일환 특파원이 그 위험한 시장 바로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시장 신파디 시장을 드나드는 입구가 모두 경찰 차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장 관련자들이 줄줄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这是去过新发地的人都在宣武体育场进行核酸检测。 최초 감염자가 나온 지난 11일에 이어 어제는 3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 베이징 신파디 시장 관련 감염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자들까지 포함하면 90명에 달합니다. 신파디 시장으로 가는 길목도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경찰 차량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고 인근 주거단지 11개도 모두 봉쇄됐습니다. 하루 5만 명이 방문하는 신파디 시장은 베이징 내 채소와 과일 70%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산 연어를 자른 도마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수산시장이 전파지가 됐던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한 통지의학원의 공중보건 전문가 펑잔추는 우한 내 초기 확산 단계와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베이징시는 수입산 연어 판매를 중단하는 등 식품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肉类及肉制品加工台、清洗池、门把手、垃圾桶等环境样本 2,901件. 또 시장이 있는 펑타이구의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지난달 30일 이후 신파디 도매시장을 방문한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모두 핵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중국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폭발해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전쟁통에 폭격당한 것처럼 그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불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폭발음이 납니다.
유리창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합니다. 거대한 파편이 공중으로 날아가 마을에 덮쳤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고속도로에서 LNG 액화가스를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폭발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造成了正在生产的这个厂房的。第二个呢是造成了波及了这个6到70米范围的这个居民区，大约损坏的房间有200多间。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조차 근처 차량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됐고 인근 주택가 공장들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반경 5에서 6km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위험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또 비무장 상태인 흑인이 백인 경찰 총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이 물러나고 주지사도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을 하는 흑인 남성과 2명의 백인 경찰. 한 패스트푸드 매장 드라이브스루 통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든 흑인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남성이 저항한 겁니다. You had about 1.5 drinks, but you don't remember what kind of drinks they were? No, sir. All right. I really don't, Mr. Law. All right. I think you've had too much to drink to be driving.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for me. 그런데 도망가던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쏘자. Hey, stop fighting! Stop fighting! Stop fighting! Stop fighting! You're gonna get tased! You're gonna get tased! Stop! 경찰이 실탄을 쏘아 맞대응합니다. The most hurtful thing for me is to watch the video, wake up and watch that video. They see the same video. That's their cousin. 애틀랜타 시장은 브룩스 사망 사건 이튿날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으로 관할 경찰서장을 경질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is was a justified use of deadly force. Chief Shields has offered to immediately step aside as police chief. 그러나 성난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패스트푸드 매장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It fueled a fire, a worse fire. We've been doing all this peaceful protesting, and in the midst of that, you guys are still killing us. 평화롭게 진행되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브룩스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입니다. 하시마섬, 이른바 군함도 탄광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도쿄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전시해뒀습니다. 하시마섬을 문화유산에 등재할 때는 강제노동 사실을 담겠다는 조건을 달아놓고는 그래도 한나라의 정부라는 데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하시마섬. 1940년 조선인 수백 명이 해저 탄광 채굴에 강제 동원된 통곡과 울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 이 탄가루 묻은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니까 눈 망가가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보센터를 도쿄 도심에 지었습니다. 자신들 입장에 유리한 제1교포의 발언도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戦時中に端まではもうひどめ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 5년 전 일본이 군함도 등 23곳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징용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강제노동 사실이 없다는 등 정반대의 내용으로 전시관을 지은 겁니다. 일본 언론조차
과거 사실을 덮는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월에도 도쿄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관을 열었습니다. 一気に韓国が占拠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おそらくその事実について韓国もおそらく分かっておられると思うんです。 우리 정부는 내일 외교 통로를 통해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밍크고래 2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온몸 곳곳에 작살이 꽂힌 겁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부둣가에서 지게차가 죽은 밍크고래를 들어 올립니다. 고래 몸통에는 밧줄이 달린 작살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불법 포획한 흔적입니다. 이날에만 작살에 꽂혀 죽은 고래사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전날 항공기 순찰 도중 포착한 어선 2척이 불법 포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항공사진에는 선박 옆에 끌려다니는 대형 고래가 포착됐는데 선박과 고래 꼬리 부분은 희미한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 선장과 선원 10명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색에도 작살 같은 불법 포획 도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잡은 게 아니라 바다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죽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선. 해경은 어선에서 고래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채취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래 사체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고래 사체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얼음으로 덮어 보관하다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밍크고래의 경우 그물에 걸려 죽거나 죽어서 해안가로 떠밀려오는 경우 해경에 신고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한 마리당 수천만 원 이상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양현석 씨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번 미국으로 원정 도박을 가서 4억 원 정도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습 도박은 아니라고 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지 공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지난해 2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양 전 대표의 도박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차례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미화 33만 5천여 달러, 우리 돈 4억 원 상당을 도박에 썼단 겁니다. 검찰은 최근 상습 도박 대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을 요구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습 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양 전 대표가 과거 도박 처벌 이력이 없어 상습 도박 혐의 적용을 피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록 7차례 했지만은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장기간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환치기로 마련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나 양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심장 쪽이 안 좋은 분들은 특히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심장이 멈춰서 맥박도 호흡도 끊긴 상태를 심정지라고 하는데요. 2달 새에 2번이나 심정지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CCTV까지 설치하고 남편을 구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서채리 기자입니다. 침대에 자고 있던 구본철 씨가 기운을 잃고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 시에 아내가 달려와 남편을 똑바로 눕히고 가슴 부분을 계속 누릅니다. 심정지에 빠진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구 씨를 바닥에 옮기고 한참 응급처치를 하자
구 씨의 호흡이 돌아오면서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조금씩 의식이 났었을 때, 이거 진짜 죽다가 살아났었구나. 구 씨는 2달 전에도 심정지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아버지와 아내가 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만일에 대비해 남편이 자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자세히 익혔습니다. 아내의 경험과 대비가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무조건 그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구 씨는 2번째 심정지 이후 심장 시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뇌손상 없이 소생 가능한 골든타임은 4분 남짓. 심폐소생술 시행법 관련 영상은 대한심폐소생협회나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저도 삼겹살 사러 갔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고기 사는데 몰려선지 가격이 껑충 뛰었거든요. 그런데요, 삼겹살이 금겹살 돼봤자 양돈 농가나 도매상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구 좋으라고 고깃값이 오르는 걸까요? 사공성근이 간다 해서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고소한 지방과 쫄깃한 살코기가 어우러진 한국인의 국민고기 삼겹살. 소비자들은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고 말합니다.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삼겹살 너무 비싸서 못 샀고요. 이게 내려가는 거는 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잖아요. 제가 방금 시장에서 구입한 이 삼겹살 1kg은 2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2달 전보다 무려 8,000원 가까이 올라서 이 장바구니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삼겹살이 금겹살이 된 이유를 찾아 이 유통 과정을 거슬러 추적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육류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도 올랐습니다. 대한카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사드세요, 고기를. 거의 연말쯤으로 많이 나갔어요.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양돈 농가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방역복을 입고 돼지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양동 농가는 지난 4월부터 산지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웃을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만회하기엔 반짝 특수라는 겁니다. 거의 도산 위기에 갔죠. 그랬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재난기금 나오면서 좋아진 거 가지고 우리 농장들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걱정해요. 이미 이달 들어 돼지고기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대형마트든 정육점이든 일정 부분의 어떤 이익을 갖다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디게 가격을 내려주고요. 도매상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위별로 양극화된 수요가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삼겹하고 목살만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냉동실에 들어가는 거죠. 왜 냉동실로 들어가야 돼요? 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급식도 안 들어가고 일반 식당들 불고기집이나 중국집도 다 안 되고 하니까. 도매업체의 냉동 창고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이 멈추면서 이 요리에 사용되는 돼지 등심과 갈비 그리고 앞다리살은 보시는 것처럼 박스채 창고에 쌓여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위별 도매 가격에서도 삼겹살과 등심의 가격 차이가 4배 가까이 됩니다. 등심이나 갈비 같은 저지방 부위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지만 값싼 수입 돼지고기가 쓰이면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떨어지고 삼겹살 소비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를 앞두고 양돈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되려 뼈 빠지게 일했더니 수급에서 탈락해 억울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권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너무 졸려서 27년간 개인 택시를 몰아온 박홍재 씨.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준 자영업자에게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려다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포기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3, 4월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하루 운행 시간을 16시간까지 늘려 일하는 바람에 매출 감소폭이 수급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면 보통 새벽 1시, 2시 그렇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소변도 안 보고 진짜 피눈물나게 일을 했다고 봐야죠. 매출 감소율이 22%라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없는 개인 택시기사 조옥천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평상시 같이해서 20%가 감소된 게 아니라 10시간 일했던 거 한 4-5시간 더 했어요. 손님이 준 현실을 타개하려고 식사와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한 기사들이 기준 미달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4년간 화물차를 몰다 올해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한 최모 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 자료가 없어서 소득이 준 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억울하죠. 네, 신규 영업 업종을 바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 개인 택시기사 5만 명 가운데 14,000여 명이 이런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 지원금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덩달아 기름값도 뚝 떨어졌죠.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오를 때는 금세 오르는 것 같긴 해서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미리 넉넉하게 주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주말이면 텅 비어있던 주유소. 등교가 시작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29원. 지난달 1,400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앞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1,600원대까지 올랐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17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달에는 1,3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3주 연속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올랐으면 좋겠죠. 전 세계적으로 내려갈 땐 조금 내려가고 올라갈 땐 재빨리 올라가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 기름값이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분 안 좋아, 안 싸죠. 17주 동안에는 306원이 떨어졌고 최근 3주 동안 61원이 올라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000만 배럴에 가까운 감산 합의를 7월까지로 연장했고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석유 제품 수요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2달 전 배럴당 22달러였던 두바이유도 40달러 선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에서 3주 뒤에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이달 말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화의 연패 기록이 18경기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이 하루 미룬 운명은 결국 한화를 향해 웃었습니다. 어제 비로 중단된 경기가 오늘 이어서 치러졌고 노태형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습니다. 9회 투아웃 주자 2, 3루 상황에서 노태형이 때린 타구가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한화이글스는 지긋지긋한 1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선수들은 비로소 미소를 보이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치어리더는 눈물을 흘렸고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한 팬들도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늘은 연패 탈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3회 말 3대4로 한화가 한 점 뒤진 상황에서 비로 인해 중단된 경기. KBO 39년 역사상 최다 연패,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그 운명의 순간은 하루 연기됐습니다. 한화는 이틀밖에 쉬지 않은 김범수를 마운드에 올리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동점을 만들면 달아나고 역전을 시키면 다시 따라오는
엎치락 뒤치락 이어진 경기. 벼랑 끝에 몰린 선수들의 절박함이 결국 연패를 끊었습니다. 프로 20년 차의 김태균은 올 시즌 첫 홈런을 때리며 불씨를 당겼고 주장 이용규는 매 순간 전력 질주하며 투혼을 보였습니다. 연패를 오늘 끊었으니까 앞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하나 이글스 야구단을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선두권인 LG와 NC를 상대로 반등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에도 더위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파도를 타고 넘는 카이트 서퍼들인데요.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바다를 가릅니다. 하늘 위를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파도를 타는 이들. 바로 카이트 서퍼들입니다. 연처럼 생긴 카이트를 띄워 속도와 점프를 즐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제주도는 카이트족의 성지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전히 파도의 힘만 이용하는 서핑과는 달리 카이트 서핑은 파도가 없어도 바람만 좋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카이트 조종하는 게 한 80% 정도, 그리고 보드를 신고 하는 거는 한 20% 정도. 집채만한 카이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바다로 나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네스요. 하네스요? 예. 카이트 조절법을 배워보지만 하네스하고 이 바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팽팽하게 유지가 돼 있다 하면 연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주도권을 뺏깁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절반 가까운 서퍼들이 카이트 서핑을 함께 즐기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합니다. 전국의 인구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 제주 앞바다. 카이트 서핑이 그 다채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일찌감치 그치고 휴일이 맞아서 인근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은 더위의 중심이 동쪽 지방으로 쏠렸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 한낮에 서울은 28도, 강릉 34도, 대구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는데요. 양산은 자외선 차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른 더위는 계속되지만 내일까지 내륙 곳곳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특히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시인 백석은 평양냉면의 맛을 이렇게 콕 집어내 표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양냉면과 얽힌 사연은 참 많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한때 평양냉면은 이렇게 남북 화해 상징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딱 평양냉면이 먹고 싶어지는 철이 왔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연락선 차단을 넘어서 군사행동까지 하겠다고 하는 북한. 이제는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우리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제가 읽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나서 곧 통일이라도 될 때 축제를 벌였던 게 2년 전입니다.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일까요? 북한이 이렇게 위협과 막말을 쏟아내는데도 우리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냉면이었는데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냉면이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